이슈K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 곧 한 달을 맞습니다. 초대 내각 구성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는데요. 전북 출신으로 분류되는 인사 3명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여당 내에서도 요직에 전북 의원이 배치되면서 역할론의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관련 정치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장관 후보자 인선부터 짚어보죠. 전북 출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일단 전북에는 좋은 신호라도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의 이제 정치 권력 지형상 이제 3명이 이제 임기가 시작하면서 새 정부에서 바로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됐다는 자체가 뭐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이 3명이 이제 국무위원으로 들어감으로써 전반적인 전북의 정치 지형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외무, 그다음에 이제 통일, 국방, 국가 전체 이제 외교와 국방, 통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 경제하고는 뭐 밀접한 관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이면 뭐 장관들이 이제 건설교통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좀 우리 지역 출신 혹은 지역 현역의 의원들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명 정도가 현재 국무위원 후보자로 올라간 것은 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당초 이제 전북 중진 의원의 다수 입각이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전북 출신 내각 인선이 대부분 지역 현안과는 좀 거리가 있는 외교 안보 라인이라는 게 좀 아쉽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전북 의원이 맡게 된 건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입각과 등용, 전북 정치권 위상이 변방에서 이제 좀 중앙으로 진출했다 이런 계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면서 위원장 자리에 이제 벌써 이제 국회 3명의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2분이 이제 거기다 올라가서 3명이 됐는데 가장 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양원제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거의 상원의 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률의 조정과 그리고 견제 혹은 그 법률을 통솔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대폭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북 관련해서는 각종 이제 특별법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려면 특별법을 많이 만드는데 그때 법사위원장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애결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문제를 특히 이제 다룰 때 결산이야 뭐 이제 차원 문제니까 예산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뭐 당장 내년 이제 2026년에 예산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애결산 위원장이 전반적인 이제 리딩을 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지역구를 떠나서 전북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큼 반영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조정해오고 때로는 이제 기재부를 압박할 수 있고 이런 요소를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요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2개의 위원장을 우리 전북에서 다선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뭐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 정확히는 이제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네. 지역 민원을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는데요. 전북 방문 날짜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이루어질 거로 보십니까? 또 그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정치 방식을 이제 도입해서 하는 거인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의견을 듣는다든가 민원, 뭐 여론을 청취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장점이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방식이 각종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다 보면 여론 이익이 이제 충돌되거든요. 그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이제 단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하면서부터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이관하라, 연내까지 끝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 이제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주면서 이러한 곳에 관해서 반대급부로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있다 보니까 급히 광주를 방문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과 울산은 선물을 주러 갔는데 사실은 광주는
민원을 듣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크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같이 호남 지역에 타운홀 미팅을 한다면 어떤 선물을 더 줄 건가? 미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팅보다는 훨씬 더 정책적인 드라이빙을 내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로서는 더 중요한 거지. 단순히 지역에 이제 그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고요. 그 민원은 이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조금 더 국정 전체에서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순번상 뭐 전북을 바로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도 있었습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을 뒀는데요. 민생 회복 대책,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돈이 풀리는 건 좋겠죠. 대략 한 13조 정도, 지금 추경이 한 30조 정도 되는데 추경의 13조가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해서 지역 살림을 돈을 돌게 하겠다. 이게 이제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국제 정세라든가 혹은 지금 건설 경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물가 이런 시대에 어떤 정도 효과를 줄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더 의문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그러면 30조에 추경을 했으면 30조를 그럼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것, 즉 저는 부자 증세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증세라든지 이러한 증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돈을 이제 썼으면 대략 30조 내지 뭐 그 지역 쿠폰으로 13조를 썼으면 13을 다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이걸 걷어들이면 이제 물가 상승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전체적인 경제를 발목을 잡는 그런 역효과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러면 그 돈을 정말 어떻게 해줄 건가? 뭐 지금 비근한 사례로 이미 지방에 이제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물가를 이미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돈들을 써야 되니까 그것을 그 돈 일정 기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물건값을 높여서 받으려는 이런 움직임도 벌써 포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상승이 한번 올라가면 물가가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전반적인 준비가 또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같이 이제 경제 상황이 열악한 지역 그나마 뭐 큰 돈은 안 오겠습니다만 적은 돈이라도 와서 풀려서 돈이 순환됐으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만큼 전북 현안이 국정 과제에 최대한 많이 반영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지방에서는 계속 전북도에서도 우는 소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려면 이제 도당과 그리고 전북 자치도하고 함께 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대략 뭐 조찬 모임이라든가 사진 찍는 이런 의례적인 행사 말고 이것에 관한 주도는 저는 도지사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도지사가 끊임없이 우리 지역의 내년도, 내후년도에 관련 사업들을 끌어내려면 결국 도당을 불러들여야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거기서 의견을 계속 제안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국회의원들만 믿었다가는 낭패입니다, 사실은. 우리 뭐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선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만 관리합니다. 이제 그때 전북을 전체로 관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팀이 된다면 그리고 도정에서는 도지사가 그런 실무진 그리고 상층부 계속적인 상생 회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본 거다. 그런 회의를 이제 얼마큼 잘 끌어낼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은 도정을 맡은 도지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